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은 명확하게 이슈 따라 종목 따라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은 마니커가 올라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지금 조류 독감이 발생하게 되면서요. 네, 우리나라의 60일간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육계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니커가 상한가 들어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쪽에서의 움직임 오늘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 지금 토론 이후에 조금 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정현 후보의 멘트 효과라고 볼 수가 좀 있겠고요. 한세엠K가 유증 이후에 사업 확장 기대감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텔코웨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공개 매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가 주식 공개 매수하고 나서 잦은 상패 추진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 바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가격대는 12,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신풍제약 우선주가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지게 되면서 9% 넘어가는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테마주 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니파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르면 7월 정도에는 제1법정 감염병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나왔는데요. 키트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구간 속에서의 종목 움직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흥국화재 우선주 그리고 유추나학도 오늘 주가 8% 넘어가는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최근에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한직칼 본주와 우선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지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너무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원태 회장과 그리고 지금 호반건설 간의 지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권 분쟁 가능성 많지 않다라는 분석 레포트 나와 있는데요. 근데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낙폭 더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22% 넘게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위비스도 최근에 좀 하루하루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루 만에 재반락하면서 낙폭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에 15%까지 낙폭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떤 임무를 할 것 없이 지금 이력서 한 줄 같아서 올라왔던 그런 인맥 테마주들의 급락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홀딩스의 주가가 11% 넘게 빠지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테마주입니다. 이재명 후보 테마주는 이스타고 같이 빠지고 있고요. 주가 1,100원대로 밀려나면서 8% 넘어가는 하락 흐름 점검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에 하락하는 종목도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밀리는 종목을 보시면은 비비안도 이재명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 평화산업 김문수 장관, 오리엔트는 지금 이재명 테마주인데 인맥 테마주도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일제에다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후보 지금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0% 조금 넘어가는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가 35% 기록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집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맥 테마주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광명전기 주가도 8% 넘게 빠집니다. 1,500원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에서도 오늘 명확한데요. 보시면은 CM+,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 지금 육계 관련된 지금 보시면은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뉴펜, 이문, 온시아가 오늘 거래 대금 많이 가져가면서 104% 넘어가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류 독감의 여파가 언제까지 갈까 책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매기가 오늘 다 붙어가지고요. 체리브로도 27% 보시면은 지금 관련된 육계 관련주들 1세대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니파 바이러스 관련해서 메갈시에스 올라가는데요. 주가 25% 넘어가는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할인 같이 올라가고 있죠. 네, 23% 넘어가는 급등 기록하고 있고요. 키트주들의 강세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수젠텍의 주가 22% 가까운 급등세 6,700원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MSC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의 글로벌 흥행 제품이죠. 지금 불닭볶음면 효과 볼 수 있다고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핵심 원재료인 하바네로 시즈닝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네요. 거의 10,000원대 뚫어낼 기세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컨택솔과 셀리드도 동반해서 20% 내외 정도의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을 또 보겠습니다.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국 BTB가 오랜만에 거래 재개가 됐는데 컨디션 안 좋습니다. 17% 넘어가는 급락권 속에서 1,9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삼보산업은 이준석 후보 관련주죠. 16% 넘어가는 급락. AI 관련주 대장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바이포의 주가가 14% 넘게 급락하면서 22,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일자리 관련된 테마도 빠지고 있고요. 오늘 넥스트아이가 안 좋습니다. 14% 넘게 주가 빠지면서 896원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김영희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의 포인트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저번 주에 강조드렸었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또 그대로 그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 자체는 일단은 이제 주말 되기 전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이제 미증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주말간에 나온 이슈죠. 무디스에서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을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서 끝나기는 했지만 시간 내로 또 이제 크게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선물 시장에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 하향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하락을 또 그대로 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일전에도 이 미국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이 하향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하향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 부분이다라고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미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를 시켜줄 만한 상승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구간에서 이제 악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신용등급 하향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 자체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수 자체도 이제 하향으로 꺾어버린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 박스권 중단부까지는 어느 정도는 조정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이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의 그동안의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방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두 다 하락을 또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가 이전 고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또 이제 긍정적인 호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같은 이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지수에 연관하게 움직여지는 종목들이다 보니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일전에 방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었지만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구간이 나올 때 또 접근을 하면 쉽게 수익을 주는 그러한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은 조선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들이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워낙에 이제 또 이 기존의 우리 시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주도 업종에 대한 힘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또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를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의 조정 같은 경우에 나쁘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은 우리 시장이 워낙에 반등이 잘 나왔고 그러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단 부근까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또 이제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서 저가 매수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어느 정도는 또 자리를 잡는 구간까지 차분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이제 딱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스권 상단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박스권 중단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또 박스권 하단 부분이 될 텐데, 그럼 지금 일단 열려있는 구간은 박스권 중단부까지 현재 열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박스권 중단부까지 1차적인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이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눌려버리는 주도 업종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최대한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스몰캡 쪽에서 조금 더 순환매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스몰캡 쪽에도 조금 더 순환매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수급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신상장주인 이뮨온시아에 현재 7,200억 정도의 대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력한 급등 움직임.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림 같은 이러한 이제 또 육고기, 닭고기에 관련된 이제 또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산 닭고기가 이제 또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수입 금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닭고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올라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현재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라든지,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또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현재 주도 업종들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정체가 작은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그러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즉 당분간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주도 업종들이 또 충분히 눌리는 시간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 상대적으로 좀 스몰캡 종목군들 그리고 덩치가 작은 종목군들, 코스닥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또 강력하게 순환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오전에는 태양광 쪽, 그러니까 이제 어제 토론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정책주 중에 태양광 쪽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순환매가 나왔잖아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아마 저는 추가적인 탄력이 또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충분히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외에 친환경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이 딱 2주 정도 남은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또 이제 정책주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 시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책주 중에서 우리가 또 이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또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닭고기 쪽이나 아니면 이제 진단키트 쪽 이러한 쪽들이 올라오는 게, 원래 이제 한 저번 주 저저번 주 정도였으면은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갈 폭이 있었고 계속해서 주도 업종들이 활발하게 또 잘 움직임이 나타내주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주도 업종들이 충분히 수급을 받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이 잘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업종이 쉬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이슈를 받고서 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주도 업종들이 눌리는 구간이 나타날 때까지는 또 굉장히 이슈에 민감한 순환매 장세가 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책주,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이제 각 종목별로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군들에 대해서 더욱더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기다리는 전략, 그리고 당분간은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조금 더 이제 순환매 측면에 집중을 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포인트로 남겨주고 계시는 그 순환매를 생각을 해보면은, 눌려있는 종목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착안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시장을 리딩했던 라우로보틱스, 그리고 유진로봇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 가능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던 게 유진 로봇이 현재 대장으로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뒤를 따라서 여러 종목군들이 움직였었죠. 뭐 로보티즈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있었고 신상장주인 이제 뭐 나우 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있었고 지금 이제 빠르게 여러 종목군들이 돌았었던 거를 또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로봇주 중에서 과연 이제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최근에 들어갔는데 오늘 또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로봇주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또 사회이사가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또 이제 합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로봇주들이 그런 흐름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다 같이 상승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수급을 같이 받아준 종목군들을 선별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혹은 뭐 로보로보 혹은 이제 뭐 에브리봇 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줬던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추세를 깨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고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죠.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로보티즈라든지 1등, 2등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수급을 받아주지 못했었던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일제히 또 다 같이 빠져버리는 이런 그림이 현재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선 테마에 대한 어떤 흐름을 받고서 수급을 받고 움직여줬지만 대장과 2등의 종목군들이 확연하게 움직임이 수급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급을 받아줬다라기보다는 딱 따라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움직임만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라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에브리봇처럼 아직까지 수급에 빠지지 않은 로봇주들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로봇주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될 때 이런 이제 에브리봇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가장 빠르게 상승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 쉬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에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유진 로봇이나 혹은 로보티즈처럼 확실하게 이슈에 따라서 수급을 받아주는 대장 2등 섹터 내에서 확실하게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전략까지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강하게 하방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타이밍이요, 네, 지점이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핵심은 이제 대선입니다. 지금 점점 디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에너지와 강도가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는 게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코멘트 넣어주고 있네요. 네, 김영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